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군산시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김관영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국인 카지노 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규제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의 복합리조트 유치와 관련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의원이 내국인 카지노 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규제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합리조트는 강원랜드 같은 단순 도박장, 카지노가 아닌 국제회의장, 쇼핑시설 등 부대시설이 큰 규모를 차지하는 종합적인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주 복합리조트 관련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복합리조트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했고 카지노는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픈해서 관리해야 될 산업이다며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새만금 복합리조트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며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지노로 인한 도박의 폐해와 관련해서는 복합리조트 전체 시설 중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노를 감독하는 인원도 우리나라가 지금 12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규제하는 인원이 4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는 2개의 카지노를 내면서 지금 감독 규제 인원이 120명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만약에 복합리조트를 도입한다면 여기다는 규제를 150 이상으로 싱가포르보다 더 센 규제를 도입하겠다. 이 밖에도 새만금 복합리조트를 허가해준다는 정부의 얘기는 개장 이전 국제공항, 크루즈 항만 등을 완비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고 그런 인프라가 5년 내에 갖춰질 수 있는 요건을 복합리조트는 끌어낼 수 있다며 복합리조트가 새만금에 왔을 때 후속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내 복합리조트 유치와 관련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19일 도내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 강원도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 확대, 고용 안정 유지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 일자리 추진단과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강원 지역 현재 도내 임금 근로자는 50만 7천 명으로 도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4%보다 낮습니다. 또한 도내 비정규직 비율은 46.7%로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32.8%와 비교하면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어 도내 임금 근로자는 월 평균 177.4시간을 일하고 302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울 지역 임금 근로자는 도내 근로자보다 9.4시간을 적게 일하고도 80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일자리 현주소는 지리적 여건, 고용구조 등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질과 양 모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9일 감귤 유통실태 파악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시장에 유통된 감귤들을 살피고 제주산 감귤 경매 과정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감귤이 출하 초기와 달리 부패 발생이 줄어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일정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 지사도 강제 착색 및 비상품 감귤은 소비자들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는 한편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토양 피복 확대 등 자구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덕진구청에서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포럼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사도심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16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전주부성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포럼 및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 전동성당, 객사, 전주부성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간직한 주변 지역에 보다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역사도심계획 연구진은 전주 역사도심은 천년 역사도시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이 축적된 도시중심지이자 전주와 전주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이 발현돼 오랫동안 도시의 정체성을 지켜온 공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 도심으로서 현재 구도심에 있는 4대 문화까지 관광 권역도 확대하고 또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주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지금 초안을 마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 부성 및 주변 도심부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도정 전반에 대해 회고하고 내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충남 서부 가뭄과 구제역 등은 도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대한민국 지식대상 4년 연속 수상, 청렴도 최상위 등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대명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지사는 내년 도정 3대 핵심 과제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경제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역 현안 국가정책화와 안정적 도정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이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개소당 4주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남원시 보건소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각 읍면동 마을에 신청서를 받아 12월에는 주생면 제천마을, 200면 과리마을, 보절면 양촌마을 등 총 3개소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중풍 및 우울증 예방교육과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공예교실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1월에는 인월면 2개 마을과 2월에는 운봉읍과 대산면 등 2개 면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는 치매 예방을 위해 지난해 9개소 245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3.0 추진 경과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부 3.0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3.0 책임관 회의는 정부 3.0 표창, 정부 3.0 우수사례 동영상 시청, 주요 현안사항 공유,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다문화 이주민센터 신설,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모든 공공부문의 정부 3.0 추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는 범정부 협업 방안으로 전자정부 해외 사업 현황 공유 기반 마련, 정부 국제협력 사업과 민간 수출 사업 연계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의 정보 공유와 사업 연계라는 큰 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관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